고춘은 대한병호 원력절기 3월 30날 봄은 찬란함의 꽃바람입니다. 저희는 오늘 10일에 방풍 대동제를 이 자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일심정성으로 올리오며 엎드려 절하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정도 700년의 문명사가 고스란히 전통으로 살아있는 유적 유물로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도시이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는 좌로 북부인 종묘와 탑골공원의 원각사 13층 탑이 있고, 북서울의 중심 종로에는 좌로 북부인 종묘와 탑골공원의 원각사 13층 탑이 있고, 북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서로 사직단이 자리하여 고도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인류문화유산으로 등록 지정되었음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광명이 아닐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자리 인사 남원동에 제단을 차리고 이 찬란한 서울의 역사가 계승되어 온 그 큰 기운에 의탁하여 엎드려 저희들 심정을 올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 세계 평화가 이 나라 이 땅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르게 지켜지고 완성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세계인의 대화평 사랑이 구현되는 영광의 나라 홍익인간 제2와 세계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나타난다는 저희들 믿음이오니 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까지 저희들 흥행 실천할 수 있는 큰 지혜와 용기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은 대한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분단 76년이 지난 오늘도 체제의 부자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모든 생활 질서가 대반전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움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고, 그리하여 남과 북 하나 되는 대화평의 세상이 이루어지면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저희들 믿음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음이니 이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적이 이루어져 8천만 남과 북 이 강토 안에 신나는 대동마당을 펼치고 이 민족의 위대한 덕목인 홍익인간 세상에서 대광명의 태평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인권, 기아, 재난에서 벗어나는 모든 지혜가 각 나라마다 각인마다 소통되어 대자유, 대평화의 세계를 펼쳐야 함이니 그 나라의 지도자들, 국민들이 각각의 재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800만 해외 대한인들의 홍익인간 실천이 그들 나라의 그들 이웃에게 감화 감동되어 대한민국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끌어가는 향도 국민이 되고 나아가 방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세계의 주연으로 그 이상 이 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1만년 역사 속에서 살아있던 화평시대는 일찍이 고려시대 삼국의 통일과 그 앞선 시대 고구려의 웅대한 흥망의 찬란한 역사가 보여주듯 다시 한번 대륙을 경영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계사에 등장할 수 있도록 선조 성곽들께서 저희들에게 대해 대력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3월 30일 이 민족의 대동을 대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이웃의 건강과 만사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원하옵나이다. 민족의 정신, 나라꽃, 무궁화, 항구를 신고 있는 이 순간, 오늘 저희들 정성과 간절한 심정으로 아뢰고 올리는 제물 흠양해 주시옵소서. 영원년 2026년 인욕 3월 3일 대동제 집행위원회 절하고 구하나이다. 네, 4월 3일날 몽사의 시민 신명씨에게 올리는 청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방풍 교동예술문화제는 지난 12년 전 광화문에서 이 행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해마다 매년 이곳 서울수도 서울 심장인 종로 인사동 청주를 남산마당에서 해마다 3월 30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유래는 대외 자료집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강남 같은 제비가 벽씨를 물고 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국민 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태극기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만 나무석에 여러분들 태극기가 있다 생각하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반주 없이 무반주로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반주가 됩니까? 예, 무반주로 그럼 애국가 1절만 같이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1도 문명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의 대사를 홍익인간 생명사랑회의 공동회장님이신 단산 정울 회장님께서 오늘 양상규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울 회장님을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계절이 나라 변화무쌍하지만 금년에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났는데 특히 금년은 더 봄과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귀한 날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또 끝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1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 변화를 느끼긴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온 국민, 전 세계가 다시 똑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 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느끼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큰 용기를 부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사에 큰 줄기가 있었던 4.19 학생 일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 속에 더 발전하고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의 역사가 오늘에 이어져 미련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희생, 포기하는 그런 애국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후손들로서 이어가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또 오늘 이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사풍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국민들이 생활이 풍족해져야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3부에서 아주 더 귀한 행사를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하는 사회자께서 경각고가 이게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그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 귀한 어르신들, 동기 여러분들이 큰 일을 몇 년 전에 일본 공동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 대학살, 조선인 학살 비령하는 그런 보화의 종류를 만들고 행사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제일 중요한가, 동양의 평화, 나아가서 인류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큰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한국 국내에서 이제 다시 국내부터 시작을 위한 그 어떤 선언식을 이 자리에 경영하게 돼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좀 뜨겁긴 합니다만 이 장렬한 태양 아래 우리 의지와 우리 마음을 올리는 이 자리가 계속 평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그 단체인 가물 흥방단의 구산복영덕 선생님께서 아직 참석을 하시지 않은 관계로 제가 기안부를 한번 특별히 모시고 축사 겸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우리 호국 영령들과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16개국 곳마다 다니시면서 우리 정말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예를 올리고 계시는 세계 인류 세심운동 총본부의 승재 총재님께서 오늘 또 날짜도 4.19고 해서 간단한 그 인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승재 총재님을 간단히 모셔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총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이렇게 이 인사동에서 이 서울 중심지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참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지금까지 12대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정호인 시민님께서도 참으로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방통제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깊이는 모르고 제가 하는 분야만 했지 이 남들이 하는 분야는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죄를 잘 지냄으로 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홍익인가 리어세계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뜨거운 날씨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오늘 뜻깊은 4.19 행사에 또 돌아가신 영령들도 계시고 한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도 여러모로 이분 저분이 다 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기도 정성을 모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오늘 병오년 음력 3월 3일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해주신 우리 세계인류 세심운동 총본부 성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 의례를 마치고 3부 순서인 인류 평화기원 제2 보아종로 건립 추진위 선언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기에 앞에 내빈들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가 관동 대지진 1923년도에 강진이 발생한 대지진을 위령하는 보아종로 건립에 대한 중체대한 일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짤막한 이 경과 보고와 함께 건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동 대지진의 비극적인 역사적 비극과 보아 종로 건립 배경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범주를 넘어 인류사적 비극이자 대규모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사회 내부에 퍼진 근거 없는 위험 비어는 자경단과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 지바현 관음사에 세워진 보아종로는 이러한 기억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넓을 보와 델화를 사용하는 보아라는 명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비극의 역사가 평화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는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1982년부터 본격화된 일본 시민사회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은 국내의 모금 활동과 결합하여 1985년 보아종로 완공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1998년 나기노하라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의 안치와 2023년 100주년 기념 개보수 작업을 거치면서 보아종로는 한일 시민사회의 화합과 기억의 공유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25년 8월에 보아종로 재단장이 완공이 되면서 기념제를 여기에 나와 계시는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작년 일본 지바현 관음사에서 일본 문화예술제가 여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보아종로를 부산 호국 관음사에서 설치를 하는데 관음사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과 상징에 대한 가치를 짤막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호국 관음사는 보아종로를 재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동포들이 강제 동원되거나 이주하기 위해 배를 탔던 관문이며 해방 이후에는 귀국선이 도착하며 강격의 재해를 나누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특히 영도는 부산을 조망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해외에서 떠돌던 영령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통로로서의 의미가 깊다. 네, 이래서 부산에 저희 한국의 이러한 관동 대지진 학살을 당하신 우리 조선인 희생자 영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령하는 기림시설인 제2 보아종로를 부산 영도 호국 관음사에서
제2 종로를 건립을 하도록 오늘 여기에 이러한 또 기념식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 낭독 사단법인 한국양명회의 교육위원장님이신 조현관 대표님께서 제2부하종로 건립 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조현관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 유령, 보아의 종 건립, 인류 평화 선언문.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몰아친 진도 7.9의 대강진. 한순간 천지간 만상만물이 파괴되는 대참화였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아비규환 산자와 죽은 자들이 뒤엉킨 인간의 무기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난이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일본의 지진은 그 뿌리가 오랜 세월부터 감추어져 왔으며 그 활동의 흐름은 이미 예견되고 이날의 재앙도 하늘과 대지 자연의 뜻으로 감내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전 시대 1592년 임진왜란 시절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 7년간 수많은 군인과 양민이 살상된 지구사 참혹 전쟁으로 기억되었으니 그로부터 조선은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아왔다. 이날 하늘이 외면하였던가 언론에 닥친 대지진은 이미 아시아 이웃나라와 세계에 큰 죄악의 불씨를 던져놓고 있었다. 예견된 재앙으로 일본을 각성시키는 하늘의 섭리이며 이것이 천벌임을 일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관동의 9월 1일 그날 이후 또 다른 여진이 파괴된 거리 잔해 밖으로 몰아쳐왔다. 그야말로 경천 동지의 대사건이었다. 이것은 만국 조선 유민들에게 가해진 통절통안의 학살 만행이었다. 그 천인공로의 지옥도가 하늘과 땅을 다시 진동케 하였으니 그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 폭도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렇게 날조기망한 벽보와 선동문을 길거리 방송으로 퍼뜨린 넉나간 일본인 자경단이 손에 들고 온 독극물 살생문 6글자 주고엔 고지센 15엔 50전 일본어 발음이 어눌한 조선인들은 그 자리에서 참살당했으니 그해 12월 상하이발 독립신문에 그 숫자가 6,681명으로 발표되었다. 지진 현장이 수습된 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망 행불자를 포함한 약 10만 5천 명이었다. 이 국제적 학살, 제노사이드에 의한 조선 대한인들의 가슴 속에는 원통 철통함이 오늘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한마디 속죄나 용서의 말도 없이 침묵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날의 지옥도에 고스란히 뿌려졌던 핏빛 만행의 증거들은 동경만으로 흘러가서 일본 열도 바닷속으로 스며들었고, 이 통안의 흔적은 언제인가 한풀이할 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2026년 4월, 오늘로 역사의 시간은 103년이 흘러갔다. 지난 1982년 어느 날 지바연 관음사 주지 세키코센 스님은 절 근처 조선인 학살 유해 발굴 현장을 지켜보고는 이날부터 매일 부처님 앞에 속죄 참회의 연부를 올린 지가 45년이 되었다. 이로써 이 의로운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인과 제1공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1985년 9월 보화종루가 관음사 경내에 역사적으로 세워졌다. 대한과 일본 평화 시민들이 결속되어 그 종소리 들으려 모여들었다. 그리고 2023년에 보화종루가 개보수를 거쳐 세단장되고 관음사는 매일 생명 평화의 종소리를 세상으로 울려 퍼지게 했다. 다시는 이 비극이 세상에 재현되지 않도록 간절한 소망을 이 종소리에 담아 세상에 내보냈다. 이로써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이 종소리를 들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상생교통하는 지구사적 연대가 실현됨을 굳게 믿고 있다. 오늘 봄 기운이 충만한 4월, 제2보화종루 부산 호국관음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 결성을 지구사적인 대업으로 선언하며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생명 평화 세계를 위해 그동안의 과정 역사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 일본 열도 여러 지역에 닥쳐올 대지진을 예감하고 대비하는 흐름을 보며 우리는 안과 밖으로 인간 본심인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갈 것을 한일 양 국민과 세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 양 국민이 서로 마음을 교합하여 손을 맞잡는 사랑과 생명의 도리가 실현되길 바라며 한 마음 한 소리 보아의 종 울리고 그 울림을 보듬고 평안과 평화의 심신조화의 생애를 살아갈 길 염원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과거 일본으로 건너간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가 반출된 이 유서 깊은 조선 왕궁 동네 대한민국 서울 종로 인사동 낙원동에 서 있다. 그리고 1920년대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는 출발지 부산항 영도 복례산 아래 호국 관음사에 세워질 보화종루 종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이 종소리가 태평양으로 나아가
일본 관동을 거쳐 오대양의 대하로 나아가며 거쳐가는 그 바다 항구 강산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들 가슴과 마음에 생명, 평화, 자유의 소리로 새겨질 보화의 신묘한 종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이 선언문을 공표한다. 하늘과 땅에 임재하시는 신령님, 선조님, 희생자 유족 여러분, 타양살이 일본에 머무시는 동포들 모두 함께 하옵소서. 2026년 4월 19일 음력 3월 3일 제2보아종로 건립추진위원회. 보아종로 건립선언을 해주신 우리 주현강 사단법인 한국양명회 교육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방금 건립선언과 함께 보아종로 건립 유지보수에 앞장서 주신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의 이사장님이신 신이영 이사장님과 임원님들께서 행사장에 특별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우리 유라시아 문화연대의 대표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사 말씀을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유라시아 문화연대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문화연대가 이제 잠깐 짧게 설명했습니다. 유라시아란 뜻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을 합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현장을 받아보시고 경제, 교육, 문화에 대해서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 관음사에서 보아종로를 건립하게 돼서 여기까지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관음사 했는데 불교 용어로 관음은 관세음 보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관자는 살피다, 음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소리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관음 뜻은 세상의 고통 소리를 다 들어서 구해해 준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 양령회에서 제2의 보아종로를 부산에다 세우고 또 이어서 나란히 관음사 저기 뻗쳐 있는 관음사에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완공되면 또 세계까지 진출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겠다 해서 그 경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뜻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조선인 희생자 6,661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85년에 만들어 건립한 그 보아종로가 너무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너무 낡고 안 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 새로 건립한다는 취지로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2년 5월 16일부터 기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모집한 결과 국내에서는 1,700명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약 6천억 원. 그리고 일본에서 있는 동포 또 미국에 있는 동포도 합쳐가지고 4천만 원 등 1억 원을 가지고 보아종로를 갖다가 했는데 그간에 예를 들면 여기서 기와도 가져가야지 처음에 포문을 그랬어요. 목재도 한국 거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썼다가 5년 걸리고 10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걸 쓰자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그게 해결했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작년 8월 26일에 가서 준공식을 갖고 제가 거기에서 일본의 유력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조선인 희생을 6,600여 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원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원만만 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은 밝히되 나쁘다고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일 간 선량한 국민들을 서로 합쳐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너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인터뷰를 해서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했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세계 문명사가 말씀하셨는데 문명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냐? 처음에는 우리가 서양 쪽에서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웠지만 그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로마 문화가 유럽 전역으로 펴져서 나중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꽃을 피웠습니다. 56개국을 지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250년째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밑바탕이 뭐냐?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26조 불 정도 되는데 아시아 쪽에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인도까지 합치면 살짝 그보다 많아졌습니다. 작년부로 많아졌어요. 따라서 문명은 서쪽으로 간다. 문명 서진론. 서쪽으로 가갖고 점점 뺑뺑 돌아서 미국에서 넘어올 차례다. 동아시아로. 따라서 한국이 그 중심 국가가 될 여지가 많다. 지금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3개월 동안에 영업이익만 57조 2천억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최고 주력 회사들 7개 다 합치니까 23조 났습니다. 한국에서 57조 2천억 나고, 이것은 금년도에 약 300억을 넘어 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시름에 잡혔을까 해서 어마어마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나라, 중소기업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한국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꽃을 피워서 나가는 게 문명사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잘하는데 마침 양녕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음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고통스를 들어가지고 조선인을 살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살피고 세계인도 살펴가지고 세계 곳곳까지 그런 보아 종류를 세보겠다 큰 뜻을 품으셨으니까 그런 취지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2보아 종루 건립 선언에 이어서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우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부산 호국 관음사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정기영 사단법인 한국양명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감동지진 희생자를 위령하는 음악을 작사 작곡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동 블루스 음악을 한번 우리 감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이국 땅 관동 땅에서 참혹한 대죽임을 당했다. 이유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당했다. 100년이 지나 그 한과 원혼을 달래기 위해 큰 종이 하나 마련되었다.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민족의 가슴으로 애도한다.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죽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종소리가 울린다.
네.